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는지 또 그 리포트를 반영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수급 좋았던 기업 뚜껑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삼성 SDI 리포트 확인을 해볼 테고요. 이 대신증권 박강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입니다. 이 3분기 호조, EV향 원형 배터리 증가라는 이 제목에서부터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하고요. 목표가로는 8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좀 주가 조정이 있었을 때도 삼성 SDI는 좀 버텨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보도록 할까요?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된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2.3% 오른 62만 2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최근에도 좋았고요. 오늘 일단 오전에 올라왔던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자성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국내 배터리 업체로 유일하게 이 한오버 상용차 박람회에 참가했다라는 소식을 오전에 전했는데요. 이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또 호재성 뉴스의 흐름도 좋았고요. 그렇다면 이 대신증권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2년 3분기 실적 추정 중에 이 대부분의 IT 대형 기업이 부진한 가운데 이 동사는 EV향 배터리 매출 증가로 예상치보다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매출은 처음으로 분기 기준 5조 원 넘을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프 통해서 그 배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EV향 배터리 매출 성장이 높다라는 겁니다.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고요. 회색이 매출, 파란색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제일 끝에가 내년도고 그 전이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견조한 성장세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바로 그 EV향 배터리 매출 성장이 높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기존의 중대형 배터리 매출 증가 속에서 원형 전지 내의 그 EV 배터리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EV향 중대형 전지 중에서도 젠5의 비중 확대로 이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분석이고요. 여기에 편광 필름의 매출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 감소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다양한 3분기에 호조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분석을 쭉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 SDI가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떨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네, 괜히 5조 원 전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 23년, 24년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꾀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투자보다는 핵심 고객 점유율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격적인 중대형 전지 투자보다 BMW나 이 리비안 등 핵심 고객들의 높은 점유율 유지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젠5 등 차세대 배터리 매출 비중 증가로 EV향 배터리의 영업이익률 개선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원형 전지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고요. 또 중대형 전지는 미국 협력사를 통해 이 24년 추가 매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도 가져볼 수 있는 삼성 SDI인데요. 목표 주가가 85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60만 원대의 주가, 물론 최근 한 2, 3개월 정도 보신 분들은 많이 올랐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의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시기는 바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이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마이너스 화면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 삼성 SDI 종목 가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내 포트가 플러스가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고 목표 주가 85만 원도 과거 이 정도의 뭔가 이 영광의 순간을
거는 다시금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 SDI가 다시금 앞자리가 7, 또 8로 넘어가는 흐름 언제 나타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SDI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어서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또 주목했던 게 배터리였다면 네. 소비자들은 요즘 여기에 주목하더라고요. 먹는 거. 네, 바로 밀키트 관련된 기업 준비를 네. 해봤고요. CJ 프레시웨이, 이 경기 방어 안정성과 경기 순환 성장성이 좋아해 혁신을 첨가했다라는 제목으로 네, 목표가로는 5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좀 두드러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보도록 하죠.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3,150원 기록 중인데요. 먹는 얘기하면 지금 배고파지는데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그룹 소속의 이 식자재 유통, 푸드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이 올 2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급식 등 이 주력 사업 업황이 개선이 되었고 또 외식 수요까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기세를 증가세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어갈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일단 외식 경기는 이 전체 경기 사이클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체 급식은 이 코로나 이후의 회복력, 또 여기에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져 성장성을 더 높였다고 하고요. 이 성장과 이익 개선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 인프라와 디지털 유통 혁신 효과가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긍정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는 이미 상반기에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도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현 시점에서 동사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 6천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와 내년 성장성까지 준비한 그래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볼 텐데요. 디지털 유통 혁신 로드맵입니다. 여기 이제 동사와 함께 손을 잡은 마켓보로인데 마켓보로의 마켓봄,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것은 식봄입니다. 이 직거래 오픈마켓인데 이 두 가지 기업을 통해서 방대한 고객 데이터, 그러니까 AI가 분석한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에 이 동사 CJ 프레시웨이의 제조 인프라로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이 반영할 수 있다가 바로 그 모멘텀 기대감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 인프라 강화 사진입니다. 정말 다양한 강화, 이 역량 강화의 모멘텀을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합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 키즈 전용 스튜디오입니다. 키키존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또 건강, 또 다이어트 관심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국내 샐러드 1위 기업 스윗 밸런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니즈를 파악한 후에 우리 기호에 맞는 도시락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식 프랜차이즈 버거와 금별 맥주와 콜라보도 예상하고 있고요. 훌륭한 조합이네요. 네, 또 간편한 케어푸드, 소담 한상도 출시 중이어서 이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움직임, 여기에 스마트팜으로 이 초신선 샐러드 운영을 급식에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키트 하면 간단하게 우리 식탁에만 올라온 밀키트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 대용량 밀키트 신제품 출시로 학교 급식 특화 상품까지 확대한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 모든 역량 강화에서 우리 소비자가 주목을 하는 건 바로 밀키트였습니다. 이어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가격 부담은 낮추고 이렇게 간편성까지 더한 밀키트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뭐 동대문 닭 한 마리, 육수 가득한 소불고기 전골. 군침 네. 나와서 말 못하겠죠. 네, 사실 한식 외에도 뭐 스테이크라던가 다양한 이렇게 파스타까지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이어 뭐 내년 성장까지 기대감 더 키웠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먹는 얘기 지금 딱 하면 배고픈 시간인데 사실 요즘에는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에 올라가서 맞습니다. 밥 한 끼 차리려고 이것저것 재료 사다 보면 사 먹는 게 더 싸다 싶고요. 네. 그렇게 사 먹는 것도 좀 부담된다 싶으면 이제 마트 가면 이렇게 밀키트 상품들이 많아서 훨씬 이게 저렴하죠. 저렴하게 사 맞습니다. 먹을 수 있는 또 맛도 괜찮은 좋아요. 기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점심과 저녁은 밀키트 한 끼로 이렇게 뚝딱 떼어보자
보면 너무 좋을 것 좋죠. 같다는 생각이 참 드는데 CJ 프레시웨이 그러면 과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사실 보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계실까요? 4.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표 주가는 53,000원이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변화하는 건데 하반기 우리가 사실 경기 침체, 가계 경제 안 좋다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밀키트에 대한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가 또 얼마나 주가가 탄력적으로 회복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뚜껑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본에 이어서 중국 하늘길도 열렸다고 하길래 네. 수혜 기대하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별적 소비로 이익 모멘텀 우위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사실상 우한타증권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였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차별성, 어떤 경쟁력을 가졌는지 투자 포인트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가져와 왔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렇다면 오늘 목표가 하향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만큼 오릅니다. 5.93% 강세고요. 27,700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오늘 많이 올랐지만 아마 주주분들은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3개월 동안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는 무려 19%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 둔화와 가처분 소득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감이 반영된 탓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른 소비 분산 우려 등 이 과도한 하락을 보였다라는 분석이고요. 하지만 이 국내외 소비 상황은 오히려 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사의 고가 해외 의류 또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강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는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으로 강한 이익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브랜드 외에 수입하는 브랜드 중에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뭐 셀린느, 브루넬로, 쿠치넬리도 있고요. 또 겨울 다가오니까 우리 어그부츠 또 신어야 되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향수를 굉장히 많이 공략하더라고요. 맞아요. 바이레도 딥티크 이런 또 2030 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데 브랜드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앵커님뿐만이 아니라 사뭇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제품들을 바로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초고가 상품 실적이 양호, 긍정적이다라고 봤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란색이 해외 브랜드고요. 이 회색, 흰색 부분이 코스메틱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국내 브랜드와 라이프 스타일 부분을 이렇게 그래프로 체크를 해놓은 건데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색 해외 브랜드를 보면요. 이 모든 브랜드 수요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익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두 번째 노란색이죠. 국내 브랜드도 소폭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톰보이 등 이 자체 국내 브랜드 수혜가 견조하다라는 게 바로 그 분석 이유였고요. 뒤이어서 라이프 스타일도 역시나 이 저가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소폭의 성장성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메틱도 해외 브랜드에 이어서 강합니다. 이 수입 화장품의 호조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성을 예고했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한눈에 보이지만 이 해외 브랜드 하늘색과 화장품 부분이 가장 강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고가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 두 부분 중심에서 고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여기에 신세계 자체 브랜드, 코스메틱 브랜드죠. 이 뽀아레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번에 모델을 발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바로 전지현 배우님으로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여자인 게. 매우 흡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을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고가 라인의 화장품으로 이 파운데이션이 무려 15만 원 상당인데요.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20대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뭐 해외 진출까지 밝히면서 앞으로의 모멘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저도 눈 이렇게 내리까면은 비슷한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 악플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봤고요. 정선아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